자, 이론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제목은 리스폰시브라고 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CSS 기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미디어 쿼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접근하는 해상도, 좀 더 정확하게는 웹브라우저의 넓이에 따라서 웹브라우저의 넓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CSS가 적용되게 하는 기법이에요. 이걸 쓰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이제 접속하는 디바이스 해상도에 따라서 서로 화면이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로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전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포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미디어 쿼리까지 접목하진 않지만 m.naver.com에 접근하면 이게 모바일 네이버거든요. 이게 화면 비율 100%인데 화면을 넓게 했죠.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 접속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 옆에 폭을 이렇게 세 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좁아지면은 이렇게 두 칸으로 재배열이 되는 거고요. 태블릿 가로 모드에서는 3칸, 세로 모드에서는 2칸,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 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박스들의 배치를 서로 다르게 하는 기법이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요즘 태블릿은 그냥 태블릿으로 접속했더니 그냥 PC용 화면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워낙 화면이 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페이지가 웹브라우저의 넓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변신하는 웹페이지를 반응형 앱, 내지는 리스폰시브 웹이라고 해요. 자, 요걸 쓸 때 이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하면 해상도의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자,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스크린은 모니터를 뜻해요. 화면, 그리고 최소 넓이가 몇 픽셀인 경우. 그러면 요 미디어 쿼리 바깥에서 이제 CSS를 기본적으로 짜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접목하고 같은 선택자에 대해서 CSS를 새로 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600픽셀이다 라고 하면 민 위드스, 최소 넓이가 600이고 600부터 맥시멈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600부터 무한대까지는 여기가 적용되고요. 600보다 작은 해상도일 땐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값이. 반대로 최대 해상도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우리가 평상시대로 작성한 CSS가 있어요. 평상시대로 작성한 CSS가 있고 맥스 위드스 600픽셀이다. 그럼 최소값은 안 정해졌으니까 0부터예요. 0부터 600까지는 여기가 적용되는 거고 600을 넘어가는 사이즈는 여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한 CSS가 600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그랬죠. 물론 여기가 정확하게 600이 아니라 이제 적절한 값이 있지만 이렇게 최소 넓이를 지정하면은 기본 CSS는 이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이 돼요. 최대 넓이를 적용하면은 기본 CSS는 이 최대값보다 큰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 적용되는 걸 기본 CSS가 작을 때 적용된다라고 해서 모바일 퍼스트. 얘는 데스크탑 퍼스트. 네, 이렇게 불러요. 물론 수치값은 정확하게 600은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퍼스트를 많이 따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데스크탑 퍼스트가 우세해요. 가끔 일부 사이트들이 모바일부터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무신사 PC용 사이트 없애버렸죠.
걔는 그냥 모바일로만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면 모바일 페이지가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맞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상도 구간을 잡을 수도 있어요. 최소 몇에서 최대 몇 가지. 그럼 요 사이에는 이게 적용되는 거고,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기본 CSS가 적용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해상도 구간을 과연 몇으로 잡는 게 좋느냐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수많은 그 CSS를 작업했던 앞서서 작업했던 선배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그래도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커버할 수 있더라라고 구간을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자, 먼저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스몰 디바이스, 랜드스케이프 폰.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CSS는 576 미만 해상도 기기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작성되는 거는 스마트폰 세로 모드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576이라고 하면 구간을 그려볼게요. 자, 기본 CSS가 전체 구간을 다 가늠한다고 가정하죠. 0부터 무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576까지. 그러면은 576부터 최소값만 정한 거니까 무한대까지죠. 무한대. 최소 768. 768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최소 992. 992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최소 1200. 1200부터 무한대. 최소 1400. 1400부터 무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겹치는 거를 쭉 나눠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 이렇게 하면 1400픽셀부터 무한대까지는 여기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0부터 1400까지, 정확하게는 1399까지겠죠? 거기까지는 여기가 적용되는 거고. 992부터 1200까지, 여기도 정확하게는 1119겠죠? 1199겠죠? 거기까지는 여기. 그 다음 여기. 그럼 기본 CSS는 여기겠죠? 맨 미디어 퀄이 밖에 작성하는 기본 CSS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별로 스마트폰 세로 모드, 가로 모드, 태블릿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이거는 노트북 사이즈, 얘는 데스크탑 해상도. 그래서 기본 CSS가 어떤 상태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모바일 퍼스트 내지는 데스크탑 퍼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안 나누고요. 대충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얘랑 얘는 안 쓰고요. 이렇게 딱 두 개로만 나눠요. 그래서 기본 CSS는 요 정도 구간. 그냥 스마트폰 다 퉁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는 요 정도 구간. 태블릿하고 데스크탑을 그냥 같이 묶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 태블릿은 데스크탑하고 같이 제공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좀 적게 나눠야지 진짜 이론대로 이대로 다 나누면 사람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었던 여러분들의 작업량은 기본 CSS였던 거잖아요. 거기에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실제 작업량이 6배가 되는 거지. 구간 5개가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퀄이 제대로 작업하면 사람 미쳐요, 진짜. 되게 귀찮아. 저는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품할 때 미디어 퀄리로
그 PC와 스마트폰을 동시 지원하겠습니다. 말리진 않을게요. 화이팅! 근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작품할 때는 데스크탑으로 타겟팅을 하던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만 타겟팅을 하던지 그렇게 그냥 하나 정해놓고 하세요. 태블릿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어차피 태블릿 쓰는 사람들도 태블릿으로 웹서핑 잘 안 해요. 태블릿으로 웹서핑 하면서 제대로 나올 거라고 기대 잘 안 해.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도 PC 버전 쓰는 거 익숙해요. 자, 그럼 반대 케이스 봅시다. 최대 해상도 중심이에요. 자, 이번에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기본 CSS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맥스잖아요. 0부터 576까지야. 0부터 576까지야. 그 다음에 0부터 768까지야. 그 다음에 0부터 992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200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400까지. 자, 이것도 구간 나눠봅시다. 미디어 쿼리랑 기본 CSS가 있으면 구간에 대한 우선권은 미디어 쿼리가 먼저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남는 거 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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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기본 CSS는 140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성한 CSS는 데스크탑이라고 가정을 하고 미디어 쿼리를 구간별로 거꾸로 적용해 가면서 이제 해상도를 좀 줄여가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요걸 이제 데스크탑 퍼스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탑 퍼스트를 위주로 작업을 해요. 일단은 PC용 웹브라우저 놓고 기본 CSS를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해상도를 줄여가면서 미디어 쿼리를 조금씩 추가를 해요. 군데군데. 그래서 보통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992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PC용 브라우저에서 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의 넓이를 줄여보면서 모바일에서는 여기가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992에 해당하는 미디어 쿼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만 CSS를 조금씩 튜닝을 해요. 이거는 제 작업 스타일인데 해상도 구간별로 다 맞추겠다? 어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자,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이게 단데, 이제 반응형 웹을 작업할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이건 저도 웹서핑 하다가 봤던 글이거든요. 여기 링크 주소를 걸었어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를 굳이 블로그 주소를 이제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글 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썼더라고요. 움짤이 있어갖고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 직접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짤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디어 쿼리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예제를 넘겨봅시다. 자,
자, 컨테이너 잡고 레프트, 메인, 라이트라고 div 3개를 넣어놨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div 안에 div 3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초기화 작업해야 되니까 전체 여백들 다 없앴고요. 전체 여백들 다 없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요. 그리고 플렉스 랩을 노랩을 줘야 되는데 잘못 줬네. 그죠? 노랩을 줘야 되는데 잘못. 여태 어쨌건 지금 플렉스를 줬으니까 가로로 배치됐죠. 자, 왼쪽 박스는 배경 색깔하고요. 여백 잡고 넓이 20% 줬습니다. 가운데 영역도요. 배경 색깔 잡고 패딩 주고 넓이 60% 줬습니다. 마지막 영역도 배경 색깔 패딩 넓이 20%. 그럼 도합 100%죠? 이렇게 줬어요. 지금 여기는 위드스 값을 갖다 했는데 플렉스 베이시스로 해도 효과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넓게 가지는데 모바일로 가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응형의 작업의 가장 기본 규칙은요. 해상도가 넓을 때는 가로로 배치해. 근데 해상도가 좋아지면은 얘네를 세로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세로로 배치되게. 그때 박스들이 대부분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레프트키 위로 올라가고 메인은 가운데 있고 라이트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처리하려면 이게 줄바꿈 허용 안 하면 줄바꿈 허용함으로 바꿔야 돼요. 줄바꿈 허용함. 왜냐면은 여기 넓이를 다 100%로 바꿔버리면 자, 만약에 플렉스 랩이 노 랩이었으면 줄바꿈 허용 안 하니까 넓이를 100%로 잡아도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시키겠죠, 이렇게. 근데 랩이면 줄바꿈이 허용되니까 그냥 각자 100%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평상시에는 26집 25로 먹고 있다가 이제 미디어 쿼리 요 레프트에 대해서 최대 해상도 800일 때 또 800일 때 800일 때 이렇게 0부터 800까지는 각각 넓이를 100%로 잡아라 라고 조금씩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보이다가 해상도가 800 밑으로 떨어지면 세로를 배치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신기하죠? 막상 해보면 되게 귀찮습니다, 이거. 자, 여기 요거 주석만 바뀌었어요. 줄바꿈 허용함이에요. 네, 줄바꿈 허용으로 요거 여기 주석만. 요거는 크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해놓을게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고 마무리되면 식사 다녀오시고요. 나머지 오후에 이어서 합시다.